요즘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대화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방향을 제시하고 조언하고 때로는 야단도 쳤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성인이 되었고 자기 생각이 분명합니다. 저는 여전히 걱정이 앞서고 조언을 하게 되는데 아들은 그것을 잔소리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대화를 하려고 하면 길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꺼내면 짧게 대답하거나 화제를 바꿉니다. 진지한 이야기를 하려 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집니다. 가끔은 제 말에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마음이 서운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이렇게까지 거리를 둬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이 하는 말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고 요즘 세대의 생각이 낯설게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표현 방식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원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자주 연락하고 속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제 이야기를 조금은 편안하게 들어주고 저 역시 아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막상 대화를 시작하면 잘 풀리지 않습니다. 괜히 훈계처럼 들릴까봐 말을 아끼게 되고 너무 조심하다 보니 또 어색해집니다. 아들에게 더 다가가야 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요? 조언을 줄여야 할까요? 아니면 진심을 더 솔직히 말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자식과의 관계가 더 단단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대해야 할지 더 고민이 됩니다. 아버지로서의 체면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아들과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고 싶습니다. 예, 그 부자 사이에 일어나는 아주 좀 흔한 사연인 것 같아요. 흔한 이야기지만 우리 집 아들하고는 좀 달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모든 아빠들의 그 소망일 텐데요. 아무튼 쉽지 않습니다. 사소해 보여도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사연 같아요. 저희들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자라는 틀로 이제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온전함을 이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좀 그 과거로부터 쌓인 여러 가지 생각들, 서운함, 그 이게 좀 관계를 좀 밀접하게 갖고 싶었는데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 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좀 비우시고 또 한편으로는 부자간에 이러저러 해야 된다. 그런 관계가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좀 인정하기는 좀 싫지만 나도 모르는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혹시 내 안에 있는 것 아닌가 하고 돌아보고 이제 그런 고정관념, 선입견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되도록이면 지금 온생치 마음 공부를 할 때 그 시작하는 순간에는 처음에 그런 것들을 비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있는 그대로 되도록이면 편안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선입견 없이 또 과거에 물든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그렇게 이제 이 관계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생각의 시간. 그래서 좀 새로운 대안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또는 왜 현재와 같은 그 관계가 됐을까를 돌아보는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크게 드리고 싶은 생각은 이 대한민국의 부자 관계는 사실은
우리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의 어떤 독특한 이제 그런 문화가 직접적으로 작용은 하지만 사회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이렇게 문화적으로 보면 그 우리나라의 독특한 그야말로 뭐 몇백 년 된 그 유교적 전통에서 내려오는 가부장적 그 문화에 사실은 젖어 있습니다. 그 자유롭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먼저 인정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가만히 보니까 과거에 뭐 조언도 하고 충고도 하고 또 야단도 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들 입장에서 이렇게 부모님 생각을 해보면 그 아버지는 가만히 계시기만 해도 좀 어려운 존재거든요.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주로 뭐 할 얘기가 있어도 어머니한테 주로 하지 아버지 쪽으로는 잘 안 하잖아요. 대다수의 가정이 그렇거든요. 시대가 좀 변했어도 지금 젊은이들한테도 여전히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은 아들의 성격이나 캐릭터가 아빠하고 비슷하리라는 생각도 맞지 않죠. 다른 인격체입니다. DNA는 물려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거리감이나 아들이 갖는 아버지에 대한 부담감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 나이에,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그 나이에 내 관심사는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부모님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아무 말 없는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친구들하고 엄청나게 많은 수다도 떨고 그러거든요. 다른 거예요. 세대가 다른 거고 관심사가 다른 거죠. 그런 것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미 문화적 차이도 아빠 세대, 아들 세대가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성격도 다를 밖에 없고, 이런 상태에서 그 집안이라는 조그만 테두리 안에서 이 두 인격체가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깊이 보고 이해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 생각에는 다른 것보다 좀 친해지려고 하는 노력이 우선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뭐 조언을 하거나 충고를 하거나 그러면은 정말 그거는 부담스러운 일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참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냥 아주 사소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그런 어떤 친교를 통해서 좀 이 친밀감을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되도록이면 내가 먼저 얘기하는 것보다 그 아들이 힘들었을 때, 그래도 아버지한테 털어놓고 얘기하면 도움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신뢰관계를 형성해 놓고 좀 느긋하게 기다리시는 태도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생각에 대한 거였다면, 이제 취사는 상대방, 그러니까 내 자녀가, 이제 아드님이 이제 좋아하는 게 뭔지, 또 싫어하는 게 뭔지, 또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하고 사귀는지, 뭐 이런 좀 그 사소해 보이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관심부터 좀 가지고 거기서 공통점을 찾고 그런 걸 통해서 친밀감을 쌓고, 그 친밀감에서 나가서 그것이 신뢰로,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차곡차곡 쌓으면서 시간을 좀 버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하시고 싶은 것들은 좀 참으시고, 이제 그런 것부터 차곡차곡 쌓아나가시면 그 관계가 시간이 갈수록 좀 은혜롭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드님이 몇 살인지 모르지만 나이를 먹으면 또 그 아버지하고 좀 통해지는 게 있거든요. 아버지가 옛날에 왜 그랬구나.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이 늙어가면 그 통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현상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아버지는 아버지의 할 도리를 꾸준히 할 뿐인데, 결국 그 나이 차이가 수십 년 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은 영원히 좁혀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현실 세계에서 그 많은 나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그거를 좁힌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과욕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 안에서 좀 친밀감, 신뢰, 뭐 이런 것. 그래서 소통, 뭐 그런 단계로 좀 점차 좀 진전되면 좋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